자, 이번 이야기 시청자 제프리 로즈님께서 정말 또 오랜만에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실제 현직 경찰로 근무를 하고 계신 분이고요. 그리고 예전 참여 사연은 바로 한 흉가 사진과 함께 같이 등장을 하셨던 또 그분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또 오늘은 어떤 직업 괴담이 펼쳐질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제프리 로즈님.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아이고, 항상 수고하십니다. 네, 네. 네, 오늘 또 이렇게 제프리 로즈님께서 또 오랜만에 찾아와 주셨어요, 정말. 네,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다소 무겁기도 하지만 실제로 있었던 경찰 직업괴담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뭐 대부분 알고 계신 그 길도 나올 거고, 그리고 또 정말 또 무서웠던 한 파출소도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맞나요? 네, 맞아요. 맞아. 네. 오늘은 두 가지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 고! 네, 기릿! 렛츠 기릿! 오늘은 참으로 미스테리하고 기묘한 이야기를 안타까운 심정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 먼저 귀신 나오는 파출소 이야기를 할게요. 예, 서울에서 그리 멀지 않은 경기도 어느 지역에 위치한 파출소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 파출소는 1978년 업무를 시작했으며 2009년 마지막 사건으로 결국 폐쇄가 되었습니다. 예, 참으로 많은 강력 사건들과 많은 사망사고가 있었고요. 특히 이 사망사고에는 이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현직 경찰관 16명과 그 경찰 가족 등 총 20명이 사망을 했던 곳입니다. 먼저 이야기에 앞서 이곳에서 근무하다 돌아가신 선배님들께 진심으로 조의를 표합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듣고 참 마음이 많이 무거웠고요.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정말 안타까운 심정이었고 예, 너무나 슬펐습니다. 지난 추석이었을 거예요. 같이 근무하던 선배님과 커피를 마시면서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 저도 경찰 생활을 적게는 하지는 않았지만 예, 그 선배님의 이야기를 듣고는 정말 깜짝 놀랐고요. 정말 믿기가 힘든 그런 사건들이었습니다. 예, 먼저 이 선배님은 1989년 경찰 생활을 시작하신 분이시고요. 이 선배님께서 직접 이 파출소에서 근무를 하셨던 그 시점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예, 이 선배님께서 1993년 어느 날 근무를 하시던 중 연사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을 합니다. 예, 늘 저희들이 근무를 하면서 많은 사건 사고 현장에 출동을 하지만 특히나 사람이 죽었다라는 신고를 받고 현장을 갈 때는 마음도 무겁고 상당히 긴장되는 그런 심정으로 현장을 출동을 합니다. 마침 그 선배님 또한 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을 나갈 때 무척이나 마음이 착잡했고 긴장된 마음으로 현장을 신속하게 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 현장은 일반 가정집이었고요. 현장에 들어가서 살펴보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한 남자분이 있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을 수사하던 선배는 너무나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그 남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예. 다름 아닌 그 남자는 어제까지 같이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던 동료였던 거였어요. 예, 저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선배님이 그 당시 느낌은 어제까지 같이 커피를 마시고 같이 함께 웃고 같이 현장을 출동하였던 동료였는데 그런 동료를 그런 모습으로 마주하게 된 자신이 너무나 놀랍고 또 경황도 없었고 너무나 슬펐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평상시 그 동료분께서 항상 밝게 근무를 하셨고 그런 선택을 하리라고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동료였는데 너무나 안타까웠고 정말 충격이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은 그 사건이 발생하고 얼마 후에 당시 그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동료분을 사랑하시던 한 여성분이 계셨는데 그 여성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남자 그 친구분의 사망 사실을 듣고는 또 같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연달아서. 네, 그렇죠. 예. 일단 선배님 말씀은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그 사건 이후 동료들의 그런 극단적인 선택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예. 원인을 알 수 없는 교통사고로 일가족 4명이 사망하는 그런 사고도 있었고요. 예.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도 다양한 방법으로 그렇게 이루어졌고 선배님 말씀은 사람이 죽을 수는 있다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유독 왜 이 파출소에서 근무를 하던 현직 경찰관들만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만 했는지 예. 정말 이해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는 정말 믿지를 못했는데 선배님 말씀이 자신이 근무를 했던 그 시절 함께 했던 그 동료들이 한 명도 아니고 16명이나 되는 동료들이 그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알 수 없는 그런 죽음을 선택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고 동료들 사이에서는 이 파출소를 근무하는 게 기피하는 그런 부서로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왠지 모르게 그 파출소에서 근무를 하면 안 좋은 일들이 자꾸 생기고 또 같이 근무하던 동료들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자꾸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예. 자꾸 이렇게 죽음이 생기니까 그 부서에서 근무를 하는 게 겁이 나고 기피하게 되고 정말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 파출소였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 당시 그 파출소는 그런 일들도 일어났지만 특히나 예. 그 건물 2층 화장실에서 많은 경찰관들이 그 화장실에서 있으면 소복을 입은 여자 귀신이 벽에서 이렇게 나온다. 오이고요. 소복을 입고 긴 머리를 한 그 여자 귀신의 모습에 정말 많은 경찰관들이 2층 화장실을 사용을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자주 목격이 돼서. 네네, 그렇죠. 화장실이 급하지만 많은 동료들이 특히 밤 시간에 이용을 하려고 그러면 소리 없이 살며시 나타나서 뒤에 서 있고 또 앞에 나타나고 예. 그런 모습을 목격을 하니까 정말 화장실 이용하는 것도 너무나 무서웠다. 그런 이야기. 그리고 또 그 2층이 문제인데요. 파출소 2층. 2층 여경 휴게실이 있어요. 그 여경 휴게실에서도 여경분이 새벽에 쉬다가 방 안에서 누군가 자신을 쳐다보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주변을 이렇게 두리번거려도 아무도 없었는데 자꾸 그런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창문을 쳐다보니까 건물 밖 창문 2층 허공에서 동자 옷을 입은 남자 아이가 허공에 떠서 여경 직원분을 쳐다보는 그런 모습에 그 여경분이 너무나 놀라서 새벽 시간대 소리를 지르면서 1층 사무실로 뛰어내려왔던 이야기. 예. 정말 그 2층에서는 그런 현상들, 그런 모습들을 많은 직원들이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자 직원들의 휴게실에서는 남자 직원들이 새벽 시간 쉬고 있으면 누군가 알 수 없는 그런 손길로 남자 직원들의 몸을 더듬는 거 있죠? 예. 그런 느낌에 깜짝 놀라서 눈을 떠보면 아무도 없고 이런 현상들이 한 명이 아니라 많은 직원들에게 연속해서 자꾸 발생이 되고 그러니까 직원들은 2층에서 그런 휴게라든가 용변을 보는 것 자체가 두려웠다. 너무나 끔찍했다. 어허.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한두 사람이라면 그런 이야기를 뭐 우연의 어떤 그런 이야기로 치부하거나 아니면 뭐 잘못 본 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너무나 많은 동료들이 그런 현상들을 목격했고 그런 현상들 때문에 당시 근무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무서웠다.
그리고 그렇겠죠. 그 파출소에서 근무를 하면서 정말 알 수 없는 미스테리한 그런 죽음, 그런 사건 사고들이 정말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결국은 그 파출소는 직원들이 정말 가기 싫어했던 그런 부서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그 파출소에 유명한 일화가 또 있었는데요. 네네. 귀신을 보는 경찰관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 당시 예? 그분이 경찰 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귀신을 본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서 그분이 동료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좀 이렇게 유명하게 회자되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98년 어느 날 귀신 보는 경찰관이라는 분이 하필이면 그 파출소로 발령을 받고 출근을 하게 됩니다. 귀신을 보는 그 경찰관이라는 분도 평소 근무를 하면서 그 파출소에 대한 소문은 익히 알고 있었던지라 정말 출근을 하기 싫었고 어쩔 수 없이 발령을 받아서 첫 출근을 하기 위해서 출근을 하는 첫날 네. 그분이 너무나 놀랐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 파출소에 출근하는 첫날 그 파출소 정문에는 그 파출소에서 근무하다 먼저 돌아가신 선배 경찰관 6명이 나와서 귀신 보는 경찰관이 출근하는 그 모습을 보고 환영을 해줬다. 어서 와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당시 귀신 보는 경찰관이라는 분은 발령을 받아서 그 파출소에서 근무를 시작을 했지만 돌아가신 선배 경찰관들이 곳곳에 나타나면서 따라다니는 그런 모습에 도저히 근무를 못하겠다라는 그런 고통을 많이 호소하셨고 결국은 이 선배 경찰관은 얼마 안 있다 사표를 쓰고 나가게 됩니다. 도저히 근무를 못하겠고 너무나 힘들어서 그 당시 이제 사표를 내고 결국은 무속인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아이고, 예. 이렇듯 그 파출소와 관련된 직원들은 당시 많은 그런 사건 사고에 시달렸고 또 많은 그런 이상한 일들에 고통을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선배님에게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근무를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사건 사고 현장에 나가봤지만 이런 일은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드물겠죠. 네, 그렇죠. 놀라거나 뭐 그런 네. 현상을 보았을 수는 있지만 그런 현상들 때문에 직원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많은 직원들이 무서워했고 또 그 부서를 근무하기를 꺼려했고 유독 그 부서에서만 1993년부터 2009년까지 그 부서에서 근무하던 직원들 16명과 또 그 가족들 4명, 총 20명이 알 수 없는 그런 죽음,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왜 했어야 했는지 정말 미스테리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야, 진짜 이거는 원인을 알 수가 없네요. 귀신 때문일까요? 일단 귀신 때문이다라고 단정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겠지만, 네네. 그 당시 그 파출소가 위치한 지리적인 어떤 그런 특징을 들자면 예. 파출소 뒤에는 도살장이 있고요. 또 그 뒤쪽으로는 공동묘지가 이렇게 펼쳐져 있던 그런 지리적인 위치가 되어 있었고 예. 일단 그 파출소에서는 세상을 정말 떠들썩하게 했던 그런 강력 사건들이 정말 많이 일어났던 파출소였고 그런 강력 사건들 때문에 현장을 출동했던 많은 경찰관들이 많이 힘들어했던 것도 사실이었고 유독 그 파출소에서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고 또 그런 이상한 일들로 인해서 경찰관들이 정말 많은 고통을 호소했고 그런 고통을 호소하는 가운데에서 많은 경찰관들이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었고 또 그런 극단적인 선택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정말 그 파출소는 근무하기 싫은 곳, 정말 무서운 곳 이렇게 인식이 되어서 결국은 2009년 폐쇄를 하게 됩니다. 결국에 그 파출소를. 네네. 그리고 지금은 다른 곳으로 장소를 옮겨서 파출소 업무를 보고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그 옮긴 파출소에서는 지금까지 아무런 그런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진짜 터가 문제였을까요? 글쎄요. 그 당시 근무할 때 2층은 정말 올라가기 싫은 장소,
그리고 또 새벽 시간 조용한 시간이 있다 보면 정말 분위기도 음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분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도 이 파출소가 과연 어떤 곳일까 하는 생각에 현장을 한번 찾아가 보게 되었어요. 예. 얼마 전이었죠. 현장을 그 지인분과 둘이서 찾아가서 그 주변을 둘러보면서 이런 파출소가 아직도 2021년인데 예. 철거가 되지 않고 아직 현장에 있어요. 네, 현장에 있고 정말 그 현장을 이렇게 둘러보는 마음도 정말 착잡했습니다. 네. 이 파출소에서 과연 무슨 사연이 있길래 많은 선배들이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많이들 했고 또 많은 경찰관들이 그 파출소에서 그런 알 수 없는 존재들, 그런 동자 귀신, 여자 귀신, 그리고 몸을 더듬는 알 수 없는 손길들 그런 거에 고통을 받았는지 정말 미스테리했고 그런 건물이 아직까지 철거가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정말 놀랐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떤 건물인가요? 네. 지금은 그냥 창고 비슷한 건물로 쓰이고 있더라고요. 아하,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같이 갔던 그 지인분하고 그 파출소를 둘러보면서 참 이상한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던 중에 정말 놀라웠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같이 갔던 지인분께서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의 작은 아버님도 경찰관이셨는데 약 25년 전에 정말 알 수 없는 이유로 돌아가시게 되었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본인들 가족도 큰 슬픔에 빠졌고 아직까지도 그 충격에서 가족분들이 헤어나오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 작은아버지께서 마지막에 맡았던 그 사건 이야기를 제가 우연하게 듣게 되었어요. 당시 그 25년 전 가족분들도 왜 그분이 그렇게 돌아가시게 되었는지 정말 알 수가 없고 예. 또 그 당시 수사 결과도 그냥 실족으로 인한 단순 변사 사건으로 결론이 났어요. 그 당시. 네네. 근데 그 당시 돌아가신 장소가 논이었다 그러더라고요. 논바닥에서 그냥 쓰러진 채로 돌아가신 걸 발견하고 함께 갔던 지인분께서 자신의 작은 아버님께서는 정말 알 수 없는 그런 죽음으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그런 미스테리한 죽음의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지지 않는다라는 말씀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작은 아버님께서 마지막으로 맡았던 그 사건을 제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함께 그 파출소를 찾아갔던 그 지인분의 작은 아버님께서 25년 전 마지막으로 맡았던 그 사건이 저희가 그 문제의 파출소라고 찾아갔던 그 파출소에서 마지막 사건을 취급하시다가 돌아가신 것을 확인하게 된 거죠. 우와, 여기 진짜 뭐가 있네요. 그렇죠. 와. 결국 우연히 저와 만나서 그 문제의 파출소를 찾아가서 그 파출소를 둘러보면서 옛날 이야기를 하다가 본인의 작은 아버님께서 25년 전 알 수 없는 그런 죽음으로 온 가족이 슬픔에 빠졌던 그 사건의 실마리가 그 문제의 파출소에서 마지막으로 근무를 하시다가 3일 만에 정말 알 수 없는 이유로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저도 정말 우연의 일치라고는 너무나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네네. 작은 아버님께서도 정말 그 당시 돌아가실 분은 아니셨고 건강하셨고 또 그 당시 수사 기록이 타살이라든가 또는 극단적인 선택이라든가 그런 게 전혀 아니라 단순 실족사로 인한 변사 사건으로 종결이 된 거죠. 예. 그것도 논두렁에서 논바닥으로 넘어져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결론이 났다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 사건 기록이. 결론은 그렇게 죽었지만 함께 갔던 지인분께서는 본인의 작은아버님께서 25년 전 문제의 파출소에 가셔서 수사를 하다 3일 만에 그렇게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는 문제의 파출소가 정말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네. 정말 이상한 파출소입니다. 이야, 이건 너무 미스테리하고
네네. 실제로 있었던 일들이기 때문에 정말 또 무겁고 네. 또 안타까운 일이 네네. 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제가 지금 방송에서 밝힐 수 없는 많은 사건들도 있는데, 그렇겠죠. 그리고 이 사건명을 밝히면 충분히 이 파출소를 알 수가 있어요. 언론에 많이 나와 있는 사건 사고들이 이 파출소와 연관이 되어 있고, 예. 그 점 제가 구체적으로 방송에서 사건 이름을 밝힐 수 없다라는 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이고, 괜찮습니다. 정말 이거는 팩트고, 제가 이 사건 이야기들 접했을 때 같은 경찰관 입장에서 정말 개인적으로 충격을 먹었고 정말 많이 슬펐습니다. 네. 이 귀신 나오는 파출소 이야기는 요 정도로 일단 마감을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네. 이야기가 어떤 다리가 나올 텐데 실제로 출동도 하셨고 그때 당시의 상황 네. 한번 이야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2020년 작년 10월 말경에 있었던 실제 사건입니다. 예. 그 당시 새벽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종대교라는 다리가 있어요. 서종대교 위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는 신고가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건이 들어오게 됩니다. 일단 저희들이 근무를 하다가 사건 접수를 받으면 가장 가까이 있는 순찰차가 신속하게 현장을 출동을 하게 되는 구조이고요. 예. 그 당시 가장 가까이 있던 후배가 그 현장으로 먼저 출동을 하게 됩니다. 일단 그 후배가 현장을 출동을 해서 서울 양양고속도로 춘천 방면 서종대교 19.2K 지점에서 사고 현장에 도착을 했지만 아무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일단 저희가 사고 현장을 가게 되면 보통은 사고 난 차량과 레카차, 사람들이 주변에 나와 있는데 그 당시 신속하게 출동했던 그 후배가 사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에는 차도 없었고 아무도 없는 그런 어두운 도로만 펼쳐져 있었다고 해서 본인이 신고를 한 그 신고자에게 전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저희가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왔는데 아무도 없는데 혹시 잘못 보신 게 아닙니까? 아니면 다른 곳을 착각하고 잘못 신고하신 게 아니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그 신고자분께서 분명히 서울 양양고속도로 춘천 방면 서종대교 19.2K 다리 한가운데에서 사고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당시 사고의 내용은 신고자분이 후배에게 얘기를 하기를 본인이 새벽 시간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도로 한가운데 여자분이 서 있었다. 그래서 본인은 아슬아슬하게 그 여성을 피해서 지나쳤는데 뒤따라오던 차량은 아마 충격을 했을 거다. 예. 그런 내용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또 다른 신고자분에게 전화를 했더니 분명히 여자분이 있었고 또 사고가 나는 것을 목격했다. 이렇게 또 진술을 여러 명이서 같이 일관된 진술을 해서 이 후배가 그 현장에 나가서 일단은 그 바닥을 랜턴으로 이제 서치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도로를. 그런데 이 후배가 그 현장을 랜턴으로 서치하다가 목격하고는 너무나 충격적인 모습에 정말 할 말을 잃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현장에 먼저 출동했던 그 후배의 이야기와 그 후배가 사건을 하면서 취급했던 그 사건 기록들, 블랙박스 영상, 그 사건 현장 사진들을 제가 살펴보고는 후배를 좀 다독거려 주려고 했던 저 자신도 그 사건을 접하고 한동안 충격으로 인해서 좀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있었어요. 어허. 이게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기가 좀 뭐한데 그 당시 그 현장에 나가서 사건 처리를 하던 후배의 그 표현에 의하면 여자분의 그 사체가 전부 분해되어 있었다. 도로 위에 이런 표현이었고요. 제가 그 당시 현장에서 확보된 블랙박스 영상을 그 당시 후배랑 같이 확인을 해보았는데 한 여성분이 갓길에서 1차로로 들어오시는 모습이 보였고 예. 또 그 여성분이 도로 한가운데 서서 고개를 숙이고 계시는 고인의 그 생전 마지막 모습이 그 블랙박스 영상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예. 마지막 모습을 블랙박스 영상으로 확인을 했을 때 너무나 충격적이었던 게 그 여성분이
뭐 술에 취해서 또는 뭐 고속도로를 잘못 들어오셔서 그렇게 사고가 나신 게 아니라 정말 갓길에서 걸어서 들어오셔서 달려오는 차량들 마주 보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그런 방법으로 하신 거였죠. 오, 예. 그리고 그 도로를 달려가던 많은 차량 운전자는 그런 식으로 도로 한가운데 여자분이 서 계신다라는 걸 상상할 수 없었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충격이 이루어졌고, 그런 충격으로 도로에 쓰러진 그 여성분을 후에 지나가던 많은 차량들이 역과해서 그렇게 처참하게 돌아가셨던 그런 사건이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현장 출동했던 후배도 한동안 정말 트라우마에 시달려서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너무나 힘들었고, 그때 당시 생각이 나서 비슷한 사건을 접했을 때에도 많이 힘들었다라는 이야기.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현장에 나가서 많은 사건 사고를 이제 접하지만 그 정도까지 처참했던 것은 저도 처음이었고요. 정말 저 또한 한동안 그곳을 지나갈 때, 특히 새벽 시간 지나갈 때면 정말 싫었고 정말 무서웠죠. 그 사건이 잊혀질 찰나였던 어느 시점인데 한 1년 정도가 지났어요. 지난 추석 때였던 것 같은데 저에게 어떤 지인분께서 이런 동영상이 인터넷상에 올라와 있는데 정말 무섭다. 그런 말씀과 함께 저에게 동영상을 하나 보내주셨는데 우연히 그 동영상을 제가 보다가 정말 소스라치게 놀라게 됩니다. 예. 그 동영상, 문제의 동영상은 2020년 10월 말경 서울 양양고속도로 춘천 방면 서종대교 19.2K 지점, 그 지점을 지나가던 어떤 차량 운전자분께서 자신의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문제의 영상을 인터넷상에서 올려주신 건데 그 영상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예. 그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 영상 자체만으로도 충격이다. 이게 뭐지? 정말 끔찍하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영상인데 저는 그 영상을 보고 거기에서 더 놀라게 됐습니다. 그 예. 영상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작년 2020년 10월 말경 후배가 출동했던 그 사건이 발생이 되었던 그 지점이었고요. 또 그 영상에 나타났던 알 수 없는 형체가 작년 그 사고 현장에서 불박에 찍혔던 그런 모습들 너무나 흡사했습니다. 예. 사고가 나기 전 그 당시 그 여성분의 모습, 그 형태로 들어오고 서 있는 거였죠. 그 살아 있었을 때의 상태였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 당시 교통사고가 나기 전 그 여자분이 갓길에서 이제 2차로에서 1차로로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을 영상에 이게 나타난 거예요. 정말 이해할 수 없고 과학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제가 그 영상을 보고 이 영상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후배랑 얼마 전에 통화를 했고 네. 1년 정도가 지난 시간이지만 아직까지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고 힘든 가운데에서 그 영상을 살펴보고 그 후배도 정말 크게 놀라더라고요. 자신이 취급했던 그 사건과 너무 흡사하다. 그리고 제가 더 크게 놀랐던 것은 그 후배에게 제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시 사고 현장에 나가서 그 사건을 수습할 때 고인이 되신 그 여성분이 입고 계시던 옷이 어떤 옷인지 기억이 나냐라는 저의 질문에 후배가 말을 하더군요. 그 당시 여성분이 입고 있던 옷은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를 입고 계셨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소스라치게 놀란 그 부분은 무엇이냐면 그 문제의 동영상에 나타난 사람의 형체, 그 예. 형체가 트렌치 코트를 입고 있습니다. 비슷한 그런 느낌의 옷. 코트를 입은 게 맞아요. 영상을 보면. 예. 일단 과학적으로 설명이 될 수 없는 거고 누가 조작한 영상은 아닌 것 같고요. 절대. 또 그 블랙박스 영상에 찍힌 그런 모습이 절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양발이었고 양손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도로를 들어오는 모습. 그리고 그 후배의 말대로라면 사고가 나신 그 고인께서 프렌치 코트를 입고 계셨다라는 그 후배의 진술. 정말 그 진위를 알고 있는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 끔찍한 영상이었습니다.
야, 오늘 제프리 로즈님께서 정말 또 소름 돋는 직업 괴담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진짜 경찰분들께서는 많은 일들을 겪으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맞습니다. 네. 정말 또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고, 지금 또 말씀 못 하시는 그런 사건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항상 또 고생하시고, 네. 이제 잠도 못 주무셔 가시면서 또 고생하시는데, 다음에 또 다른 소름 돋는 이야기 있으시면 꼭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프리 로즈님.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고맙습니다. 네. 야, 오늘 또 첫 번째 그 파출소도 진짜 또 엄청난 파출소였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정말 또 미스테리한 사건과 연관되어 있는 또 서종대교 이야기까지 잘 마무리를 또 해주셨습니다. 또 실제 지금 현재 경찰 분이시기 때문에 더 믿을 만한 소름 돋는 직업 괴담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